안녕하세요. 카일스쿨의 카일입니다. 오늘은 요즘 데이터 분석가의 현실, 그 중에서도 분석 직군의 세분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알파고 이후의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에 따른 데이터 분석 직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 분석가가 생겼는데 그 분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2017년에 제가 만든 문서인데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여러가지 직군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데이터 분석 직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링크로 제가 해둘게요.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일단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제 현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생성해 가지고 어딘가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가는 지표를 만들기도 하고 대시보드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저장된 경우에 이제 여기서 머신러닝 딥러닝 엔지니어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제품에 적용하고 성능 개선하는 그런 피드백 루프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회사마다 되게 다르긴 한데 논문 연구를 하기도 하고 통계 모델링, 최근에 딥러닝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를 때도 있고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회사마다 정말 다르게 불리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여전히 비슷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직군 트렌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요즘엔 앱이나 웹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B2C 서비스라고 하면 대부분 앱이나 웹 서비스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앱에서 웹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알파고 등장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AI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AI와 별개로 그 전부터 데이터 관련 직군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알파고 이후에 데이터 직군도 같이 채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고 등장 이후에 데이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거의 한 4년차, 5년차 정도 되었을 거예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명칭이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 잘 모르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써 있거나 아니면 되게 맥시멀하게 하는 일들을 되게 다양하게 작성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그런 뒤에 채용을 했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데이터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이제 4,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좋겠구나 라는 유즈 케이스가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마다 데이터 팀이 생겨요. 그 전에는 이제 데이터 팀은 전사의 한 조직만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 데이터 조직이라고 저는 많이 부르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조직이 딱 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제품이나 사업, 운영, 마케팅 조직마다 데이터 직군을 따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민주화라고 해서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 있다, 데이터 활용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민주화를 되게 진행하려고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해요. 활용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일단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해결하려는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답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이 개념은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그 뒤에 제가 자세하게 어떤 조직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발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많이 발전해서 과거에 비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하드 깔고 하이브 깔고 스파크 깔고 이렇게 했다라면, 요즘은 클라우드 베이스 위에서 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나 데이터 직군에서도 결국에 데이터를 잘 쌓는 게 되게 중요해지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컨텐츠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도 점점 더 넓어졌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도 쉬운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아니면 이런 부분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고,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프로덕트, 데이터 관련 앱이나 웹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조직마다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품, 앱이나 웹, 그리고 사업, 마케팅, 예측 모델, 이 정도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사실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제품부터 말씀을 드리면, PM이나 기획자분들이 일하시면서 유저가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우리 앱이 사랑받을 수 있게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이제 사업이나 운영팀이라고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쪽에서는 마케터와 함께 이제 제품이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보통 초기 유저를 얼마나 유입시킬까,
아니면은 리텐션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익숙하게 알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 수도 있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통계, 이런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군별로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채용 공고를 보면은 제품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라고 많이 부르고, 사업 쪽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마케팅 쪽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퍼포먼스 마케터, CRM 마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측 모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애널리스트일 수도 있지만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 분석가라는 용어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추상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마다 데이터 분석가가 프로덕트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마케팅이나 CRM 데이터를 모두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있으니까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역할만 하면 된다. 아니면은 우리는 앰플리튜드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프로덕트 애널리스트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역할을 도구를 사용하면서 할 수도 있고, 나머지 비즈니스 분석을 해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데, 앞에서 제가 링크 드린 그 데이터 분석가의 현실 다른 영상을 보면은 왜 회사마다 정의가 다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초기 회사 규모라고 하면은, 아니면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퉁쳐가지고 이걸 모두 다 데이터 분석가가 해 라고 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나 제품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CRM 마케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직군이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직군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는 약간 이런 맥락이 되게 채용 공고에 많이 나와요. 앱 서비스 또는 웹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저의 행동 로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실 텐데, 유튜브에 접속을 했다, 로그인 했다 라는 기록도 남는 거고,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다 라는 기록도 남고, 카이스쿨 영상을 클릭을 했다, 그리고 몇 분까지 봤다, 이런 데이터가 이제 유저의 행동 로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도 알 수도 있고, 퍼널별로 얼마나 체류할까, 뭐 퍼널 분석,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이제 퍼널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1분까지 많이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10분까지 봤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분석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어떤 지표를 볼 것인지 정하고 지표를 보기 위한 데이터 로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 로깅은 그 데이터는 다 저희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저가 웹페이지 접근했을 때 데이터를 하나 남기겠어, 이런 식으로 기록을 따로 정의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제품 관점에서 A/B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유튜브의 그 메인 화면을 좀 개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 화면을 좀 영상 구조 배치를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추천 알고리즘을 좀 위로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A/B 테스트 해가지고 어떤 UX가 더 좋을까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UX 관점의 데이터를 파악하기도 해서 이제 PM이나 디자이너와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직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사업의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대부분의 B2C 회사라고 하면은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비용도 꽤 중요합니다. 매출보다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면 마이너스를 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을 더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비즈니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어떤 부분을 더 키워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사업팀과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혹은 사업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터와 CRM 마케터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라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퍼포먼스 마케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광고들을 많이 집행을 하죠. 그래서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에서 유저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CRM 마케터는 유저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는데, 보통 이제 리텐션 관리, 계속 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고객 멤버십, 등급 분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객 맞춤형 푸시 메시지를 CRM 마케터 분들이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간단하게만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혹은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모델을 개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서비스에 적용은 하지 않고 모델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AI 엔지니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모델을 서비스, 앱이나 외에 사용 가능하도록 적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트래픽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개발적 요소가 많이 필요한 직군입니다.
해외에는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라는 직군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에 있는 직군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만드는 직군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SQL을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테이블을 미리 조인해가지고 그 특정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 보려고 하면은 보통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자별로 집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미리 집계를 좀 해둔다거나 이런 마트 테이블을 만드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ETL 파이프라인에서 ELT 파이프라인으로 변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기존에 extract, transform, load라고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기존의 extract, load, transform 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변했어요. 이 영상은 데이터 엔지니어 영상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 영상을 따로 찍어서 이 부분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는 데이터 분석가 직군에서 비즈니스 파악하고 분석을 많이 하시다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공부하시다가 전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가가 만약에 이런 일을 못하면은 보통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에서 데이터 활용하는 분들과 많이 이야기하면서 해당 업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우리의 직업관을 보면은 먼저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틱스 엔지니어 되게 여러 가지 직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가에서 꼭 시작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군에서 요새 직업들은 꼭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된다, 이런 그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학생이시면은 처음에 어떤 직군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미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데이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거예요.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는 PM분들이 데이터 분석 공부하신 다음에 전직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사업이나 운영 조직에서 SQL 공부하시고 데이터 분석 공부하시다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등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어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먼저 하시다가 분석도 조금 해보니까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이 되게 여러 가지 갈래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모든 직군이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되게 저는 직업으로 보면 데이터 분석 직군에서 처음에 있는 1차 전직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모두 다르긴 해요. 분화된 이유가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좀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 하면 보통 데이터 애널리스트 채용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업무나 흥미에 따라서 여러 갈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시작했다가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덕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있다가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를 가셨다가 프로덕트 오너가 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갔다가 프로덕트 오너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시작했다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더 이런 개발이 즐거워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PM으로 일을 하시다가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를 공부하시다가 나는 더 제네럴한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어 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 운영을 하시다가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되신 분들도 있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됐다가 데이터 애널리스트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냐 그 타이틀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채용 공고를 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지하면 좋은 것은 되게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군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세분화가 될 수 있고, 이제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일을 조금 더 하고 싶다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회사마다 결국에 모두 달라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좀 인지를 하면 좋겠죠. 여기는 프로덕트 데이터를 좀 많이 보네, 여기는 마케팅 데이터를 많이 보네, 여기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많이 보는구나, 여기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많이 보게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가라고 부르고 되게 여러 가지 도메인 데이터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이 데이터를 더 좋아하는구나를 알고 계시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 조직 규모가 커질 때 조직별로 데이터 보는 직군이 생기고, 이제 그 분들도 분석 직군을 포함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직 규모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 이제 조직별로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 어떤 데이터를 많이 볼까? 어떤 것을 하고 싶을까를 미리 생각해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조직에서는 신규 유입을 많이 늘리고 싶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데이터 직군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시대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을 잘 정리하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생각하면 앞으로의 커리어를 더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직군의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양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더 궁금한 직군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정리를 더 해볼게요. 지금은 좀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마 제일 궁금하신 거는 나는 그럼 프로덕트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것들일 텐데, 프로덕트 애널리스트는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하시는 방법이랑 대부분 비슷하게 공부하시고, 제품에 대해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PM분들이 보시는 책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고, 이제 제품, UX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시는 게 많이 다 다를 것 같아서 추후에 하나씩 직군별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